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때 좋아 보이는 말로 기분만 달래주는 게 당사자에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걸 알아야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이런 뜬구름을 잡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확실하게 이 걱정을 꺼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걱정과 불안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기 전에 충격적인 통계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불안해하는 걸까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죠. 갓생살기, 미라클 모닝, 디지털 노마드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러한 구도 안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누구를 탓하게 될까요?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성과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를 두고 성과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끝없는 자기 착취의 최종 결과물은 바로 번아웃이고 그 번아웃이 만성화된 사회가 아까 통계 자료로 봤던 젊은 세대의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원인이 사회구조 안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도 없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맞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걱정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법이 숨어 있어요. 걱정과 불안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 걱정을 붙잡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예를 들어 내년에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제가 밤새 걱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서면 그 걱정은 더 이상 내가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고작 걱정을 줄이는 비법이라는 게 신경을 끄라는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 이건 내가 해결 못하는 쓸데없는 걱정이야.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의식하는 순간 뇌는 오히려 그 걱정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자, 우린 여기서 뇌의 작동 원리를 살짝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진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할 때 뇌는 일을 합니다. 이때 뇌는 딱 두 가지의 모드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집중해야 할 때는 작업 모드인 TPN이라는 네트워크가 켜져요. 반대로 우리가 멍을 때리거나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할 때 켜지는 모드가 디폴트 모드인 DMN이에요. 용어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작업 모드랑 기본 모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뇌는 정말 신기해요. 멍을 때리거나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디폴트 모드인 DMN이 켜진다고 했어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멍을 때리는 거니까 뇌도 좀 쉬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집중해서 문제를 푼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뇌에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를 딱 생각하겠죠. 이때는 작업 모드가 켜져요. 쓰는 에너지도 그냥 그 문제 푸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반면에 멍을 때리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할 때 뇌가 똑같이 멍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DMN 모드가 켜지면 오히려 뇌는 작업 모드보다 더 바빠집니다. 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을 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억들을 다시 정리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들의 연결성을 발견하기도 하면서 막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통찰도 만들고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치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만류인력을 떠올렸던 그 순간들이 바로 DMN 모드가 활성화됐을 때 만든 결과물인 거죠. 한마디로 멍 때리기를 해야 이런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걱정들이 바로 이 DMN 모드가 제대로 켜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의미한 걱정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진리에 도달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이게 뇌과학적 사실이구나.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가 그토록 죄악시했던 휴식과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뇌가 스스로 치유하고 가장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생산적인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아요.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사회에서 의도적 멈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은 그냥 스마트폰을 좀 덜 보고 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핵심은 조금 달라요. 우리 한 번만 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어폰 꽂고 노래를 들으면 뇌에서 DMN 모드가 켜질까요?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 DMN 모드가 켜질까요? 우리 몸이 쉰다고 해서 진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뇌에서 DMN 모드가 탁 켜져서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공백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죠. 출퇴근길에 기어코 유튜브 하나를 보려고 이어폰을 끼지 말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면서 멍을 때리는 거죠. 점심 먹고 남들 다 핸드폰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 1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걸 진짜 하실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10명이 넘나 직접 살려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1분 1초가 아까워서 핸드폰을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멍을 때리는 건데 쉬울 리가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사회 정서로는 말이죠. 명상을 한다고 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의도적 멈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상인데 말이죠.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접근이에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상 위대한 통찰을 보여준 사상가나 예술가들은 모두 이런 멈춤의 의미를 알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 니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하길 산책을 하며 생각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쓰는 대신 의도적으로 비워냄으로써 더 큰 것을 얻어낸 거죠. 이게 그냥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고작 5분 멍 때린다고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원인이 하나의 큰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에 막 쏟아붓는 폭우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무서운 건 하루 종일 그치지 않고 내리는 가랑비 같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랑비를 막으려고 막 하늘을 막는 거대한 지붕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냥 비를 피할 곳을 찾거나 우산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역시 그냥 우산을 쓰는 정도의 가벼운 일이어야 해요. 막 지붕을 만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냥 꾸준히 시도하는 진짜 작고 소박한 멈춤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말이 게을러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잠시 이렇게 멈춰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어코 뭔가를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세상 모두가 정신없이 앞으로만 달려갈 때 나는 그냥 잠시 여기 서서 숨 좀 고를게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뭘 꼭 해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나약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제가 자기 개발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이겨내야 하고 남들보다 더 갈아 넣어야 하고 이런 걸 제가 지난 10년간 해보니 맞는 말이 50, 틀린 말도 50이더라고요. 생산성은 그냥 그렇게 갈아 넣는다고 해서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번아웃 시기만 당길 뿐이죠. 생산성은 뇌피셜로 높이는 게 아니라 뇌 공부로 높이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성과사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 결과 모든 실패는 노력이 부족한 내 탓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못하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은 이 지독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더 열심히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멍을 때리고 멈춰설 때 우리의 뇌는 디폴트 모드인 DMM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깊은 성찰을 한다고 했어요. 한국 사회가 그토록 제약시했던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만약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그건 우리가 나약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뇌가 이제 창의력을 좀 발휘할 테니 넌 좀 쉬어라고 보내는 아주 똑똑하고 고마운 신호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깐은 멍 때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알아요? 뇌의 DMM 모드가 탁 켜져서 생각지도 못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올지도요. 그럼 저는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